60세가 넘은 남자라면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진실은 흔한 과일 4가지가 조용히 여러분의 혈류를 파괴하고 발기를 약화시키고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밀감을 훔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튀긴 음식도, 붉은 고기도, 술도 아닌 과일입니다. 지금 당신 부엌에 놓여있는 건강식품처럼 위장한 과일들이 몸 안에서는 마치 독처럼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체내의 당분을 과다하게 공급하고 가장 중요한 장기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약물이나 수술 없이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성기능을 회복하고 남성다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남자들을 수천 명이나 만나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통하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가지 과일을 계속 먹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예전의 자신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맥을 열어주고 남성성을 강화하고 70대 이상까지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과일은 가장 위험한 과일인데 60세 이상의 대부분 남성이 심장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주 먹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60세 이후에도 혈액순환, 활동력, 그리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그러면 당신과 같은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 팁을 더 이상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이 콘텐츠를 더욱 개선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유익보다는 해로울 수 있는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달콤하고 열대 과일이며 종종 건강한 간식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호르몬과 혈류를 조용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인애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 1. 파인애플, 에스트로겐을 급증시키는 달콤한 함정. 저는 오랜 환자 중 한 명인 로버트, 72세, 은퇴한 소방관, 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진료실에 들어온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활동적이었고 강하고 날카로웠으며 남자다운 남자였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의 에너지는 쇠퇴했고 정신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의 추진력은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많은 보충제를 먹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도 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그의 식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로버트는 매일 아침갓 자른 파인애플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는 그것을 맹세했어요. 그 과일은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몰랐던 것은 파인애플이 열대 과일의 달콤함과 건강에 좋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0세가 넘으면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과당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이 설탕을 꽤 잘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몸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신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 주변에 많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년 남성의 내장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활성 상태가 됩니다. 유리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성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느리고, 더 감정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성욕을 감소시키고, 흥분을 둔화시키고, 발기력을 약화시키는 바로 그 호르몬이죠. 갑자기 그 달콤한 파인애플이 당신의 남성성에 대한 화학적 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파인애플은 산성도가 매우 높아 수십 년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장내벽을 자극하고 경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은 단순히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을 조이고 동맥벽을 굳게 하며 혈액순환계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흐르는데 필요한 유연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혈액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의 순간에 그렇습니다. 로버트의 경우 약물, 노화 또는 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과일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지금 저는 음식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역할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더 이상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을 보호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파인애플을 훨씬 더 나은 대체품인 수박으로 바꾸었을 때 그는 일주일 남짓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박일까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를 더 많이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액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흐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버트는 10일 만에 깨어났는데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날카로워졌고 더 활기차졌고 물론 침실에서는 더 강해졌습니다. 기적의 약이나 위험한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인생의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지만 당신이 믿는 과일조차도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파인애플로 아침을 시작하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강하고 집중하고 살아있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접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주방에 숨어있는 유일한 은밀한 방해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작고 달콤하며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과일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별 생각 없이 간식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혈류 속에서는 과일보다는 사탕처럼 작용합니다. 혈당 수치를 급등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친밀감을 담당하는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여전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듣게 될 내용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과일 두 번째, 포도. 혈당을 조용히 급등하게 만드는 과일. 혈류와 성 건강에 위험한 음식을 생각할 때 포도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것이 더 나은 선택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한 입 크기이고 항산화제가 가득하고 TV를 보거나 따뜻한 오후에 밖에 앉아있는 동안 간식으로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포도는 가장 기만적인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제럴드라는 68세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으며 항상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쿠키를 먹거나 소다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포도는 좋아했습니다. 그는 부엌 카운터에 그릇에 담아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먹었습니다. 의사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들은 자연의 사탕이 맞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포도당을 덜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동맥이 혈당 급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포도,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씨가 없는 녹색 포도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주, 특히 한 움큼씩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증 뒤에는 폭락이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순환은 훨씬 더 나쁜 것, 즉 만성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많은 남성에게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염증은 에너지나 관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덮고 있는 얇은 층인 내피세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세포는 일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산화질소는 혈관이 언제 열리고 언제 확장되며 언제 뇌, 심장, 그리고 물론 음경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분자입니다. 해당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일산화질소 생산이 중단됩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기가 충만함, 견고함, 안정성을 잃습니다. 제럴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는 없었지만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루함을 느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친밀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화의 탓으로 돌렸지만 우리가 그의 습관을 검토해보니 포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귀여운 작은 구체는 그의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펀치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심장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괜찮지만 과다 섭취하면, 특히 간식으로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레스베라트롤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혈액 순환이 불안정해지고 각성시 혈액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럴드에게 변화를 주라고 조언했다. 그는 매일 포도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먹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설탕 함량이 낮고
항산화 보호 성분 함량이 높으며 신체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2주 안에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선생님, 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그의 정신은 더 예리해졌으며 침실에서의 자신감도 천천히 그러나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밀성입니다. 조용히 호르몬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하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포도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위장한 설탕 첨가물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체는 예전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혈액 흐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일산화질소 분자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즉, 포도와 작별 인사를 하거나 적어도 포도를 건강에 좋은 과일로 대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포도가 유일한 달콤한 함정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완벽한 간식으로 칭찬받아온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크리미하고 편리하며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추진력을 앗아가고 욕망을 둔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3. 바나나. 칼륨이 풍부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을 차단합니다. 내가 치료한 거의 모든 남자가 주방에 두고 있던 과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나나입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칼륨이 풍부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건강한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랑스럽게 이걸 먹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매일 아침 많은 남성들이 바나나를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나나가 남성의 노화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전까지는요. 작년에 제 진료실에 찾아온 70세의 베테랑 클라렌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강한 손, 낮은 목소리, 그리고 굳은 악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제 진료실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피곤하고 남자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친밀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 추진력, 내면의 힘에 대한 감각 등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았고 에스트로겐 수치는 약간 높았으며 뇌의 동기와 욕망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 수치는 분명히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그가 설명한 증상을 바탕으로 저는 그에게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면서 그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 그리고 오트밀을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고 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나나는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노인에게는 위험이 따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첫째, 포도당과 자당 등 천연당분이 혈류로 빠르게 유입됩니다. 즉,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묘하지만 매일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바나나가 평온함, 이완, 수면을 촉진하는 신경전 달물질인 세로토닌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문제는 세로토닌이 도파민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도파민 수치가 낮아집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야망, 흥분, 그리고 성적 욕망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클라렌스가 날카로움을 잃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의 몸은 진정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에 휩싸여 있었고, 그 화학물질은 인간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시스템의 볼륨을 천천히 낮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나에는 렉틴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민감한 사람에게는 장내벽을 자극하고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양소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입니다. 아연 수치가 낮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아지고 그 결과 탄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클래런스에게 14일 동안 간단한 걸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완전히 끊고 아보카도 반 개로 대체했습니다. 바나나와 달리 아보카도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며 당분은 적지만 칼륨이 풍부합니다. 2주 후, 클라렌스는 전에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그는 박사님, 제가 더 예리해지고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내도 알아차렸어요. 오라고 말했다. 60세 이후에도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힘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즐기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원하는 남자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이고 당신을 조용히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아이들과 운동선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이 테스토스테론과 성욕에 방해가 된다면 여기에 높은 산도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주스 형태로 비축해두는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비타민C와 면역체계 강화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몸에 당분을 과다하게 공급하여 동맥을 안에서부터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과일은 아마도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일, 오렌지. 감귤에 숨겨진 방해꾼. 몇 년 전, 누군가 제게 아침을 가장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우리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밝고 상쾌하며 비타민C가 풍부하고, 미국에서 자랐다면 아침 식탁에 오렌지 주스가 꼭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일은 아침 햇살 아래 주방 카운터에 앉아 키가 큰 잔으로 술을 마시며 심장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제 더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건강에 좋은 오렌지 주스 한 잔은 몸에 해로운 것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친밀감, 활력 유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74세에 은퇴한 엔지니어로 총명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기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활력이 떨어졌으며 아내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발전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상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오렌지 반 개, 때로는 그 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타민C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통 오렌지를 과하게 섭취하면 천연 당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잔에는 거의 2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남성의 경우 신체는 30에서 40세 때와는 매우 다르게 설탕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설탕은 혈당 수치를 급등시켜 인슐린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은 위험한 악순환을 겪습니다. 동맥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굳게 만들고 성생활에 필요한 원활한 혈액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설탕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렌지는 산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산성도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장내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몸 전체에 염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관을 이완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산화질소 생성을 유지하려는 남성에게 이러한 염증은 치명적입니다. 일산화질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혈관이 제대로 확장될 수 없고, 확장이 없으면 혈류도 없고, 성과도 없고, 친밀감도 없습니다. 돈은 충격을 받았다. 오렌지 주스가 나한테 해롭다는 거야. 그가 물었다. 어렸을 때부터 마셨거든. 그리고 이해해요. 이런 습관은 뿌리가 깊어요. 뭔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이 계절에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변합니다. 그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에게 아침 오렌지 주스를 100% 석류 주스 한 잔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4온스만 마시면 됩니다. 2주 안에 그의 에너지가 좋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그의 단호함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지어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돌아왔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더 경계하고 더 현재에 집중하고 더 생생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물학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생물학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렌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60세가 넘으면 오렌지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혈액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흐르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이 4가지 과일을 피하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에 도움이 되는 과일 대체 식품을 알아보세요. 동맥을 열어주고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며 다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사실 더 나은 성생활과 더 강한 혈액순환은 과일 그릇에 담긴 음식을 바꾸는 것만큼 간단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째,
매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4가지 과일 교환 계획. 지금쯤 여러분은 약간 좌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수년간 우리는 과일이 우리 몸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라는 말을 들어왔고, 여러 면에서 그 말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대부분 의사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과일이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남자들과 앉아 건강, 자신감, 관계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과일 한 조각과 같은 단순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알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과일을 선택적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4가지 과일 교환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방 카운터를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릇에 바나나가 몇 개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냉장고에 포도 한 봉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잘라낸 파인애플일 수도 있죠. 아니면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마셔왔던 오렌지 주스 한 병. 이 과일들은 과거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몸은 3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관대한 노화의 현실에 더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2개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식단이나 엄격한 규칙도 필요 없어요. 해로운 과일을 다시 자신답게 느낄 수 있는 과일로 바꾸세요. 파인애플을 먹었다면 수박으로 바꿔보세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시트룰린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약물 없이도 혈류가 개선되고 발기가 강해지고 심장 건강이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포도를 간식으로 자주 드셨다면 블루베리로 대체해보세요. 블루베리는 설탕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유연하고 반응성이 좋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익숙하다면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먹어보세요. 아보카도에는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면에서 활동적이고 자신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나 오렌지를 매일 마신다면 순수 석류 주스 몇 온수로 바꿔보세요. 석류는 남성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일산화질소를 증가시키고 발기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남자의 기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관계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느끼고 침실에서 더 많은 신뢰성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환자는 단 7에서 10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는 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오래된 조언으로 건강에 좋다고 들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목표, 나이,
그리고 살고 싶은 삶의 방식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남자들이 먹는 과일을 바꾸기만 해도 조용히 낙담하던 상태에서 큰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지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오늘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퍼포먼스를 보호하고 날마다 튼튼하고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현시켜 보자. 6번째, 오늘 해야 할 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행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남성들을 돕는 30년 이상의 경험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작고 꾸준한 단계가 종종 가장 큰 돌파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식료품 저장고를 비울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고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결정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관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즉 건강을 더 잘 돌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주방으로 들어가 솔직하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파인애플, 포도, 바나나, 오렌지 등이 있으면 제거하세요. 나중에 먹을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당신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감에서 진실을 느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나가서 교체하세요. 수박을 집어들고, 블루베리를 좀 줍고, 익은 아보카도를 골라 100% 순수 석류 주스 한 병을 찾아보세요. 이것들은 이상하거나 찾기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도움이 될 때까지 조용히 일하는 대신 여러분의 몸에 도움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바로 여러분의 지역 식료품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면 사라져 가는 것 같았던 자신감, 에너지, 정신과 신체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에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대중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거나 회의적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되고 싶어 합니다. 혈관이 열리고 싶어 합니다. 호르몬이 재균형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유를 말하면 됩니다. 도구를 제공하세요. 그러니 앞으로 14일 동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린 교환 방법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도 없고, 포도도 없고, 바나나도 없고, 오렌지도 없어요. 단지 그들의 염증을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며 혈액을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을 섭취하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세요. 햇볕을 쬐며 피부에 햇볕을 쬐세요. 작게 시작하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느낌뿐 아니라 감정적인 느낌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침이 더 밝아졌나요? 생각이 더 맑아졌나요? 관계에 더 집중하고 내면에 더 깊이 자리 잡았나요?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으며 마침내 몸과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달 후 아내를 데려온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간단한 음식 조절만으로도 결혼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친밀함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자신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그저 보고 잊어버린 또 다른 영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순간이 당신이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끄러지지 마.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 환자분들께만 드리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이 여정이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유산, 친밀감,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마무리합시다. 마지막 7가지 메시지. 힘은 여전히 당신 손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여러분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 충분히 듣지 못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힘든 진실들을 경청하고 배우고 마주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걸 말해주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넌 아직 안주할 준비가 안 됐어. 넌 여전히 널 아끼고 여전히 너답게 살고 싶어하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파인애플, 포도, 바나나, 오렌지처럼 흔히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4가지 과일이 어떻게 혈류를 약화시키고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마땅히 누려야 할 에너지와 친밀감을 앗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 당신의 활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을 수박으로, 포도를 블루베리로, 바나나를 아보카도로, 오렌지 주스를 석류로 바꾸는 것처럼 간단하고 현명한 변화가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보호하고 멀어지거나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졌던 신체 부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 말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합니다. 변화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 삶의 일부였던 습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제가 바나나를 떨어뜨리거나 오렌지 주스를 버리라고 했을 때, 마치 제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들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에 새로운 자신감이 더해지며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하고도 분명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친구야, 사실은 이렇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건 아니야.
친밀감을 포기하거나 열정을 수동적인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내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내가 쌓아온 것을 존중하고 내가 쌓아온 세월을 지켜줄 선택을 하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줄 것도, 느낄 것도, 즐길 것도 아직 더 남았으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수천 명의 남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고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조용히 스스로를 설득했던 남자들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아세요? 처방전이나 화려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멈추고 자신의 건강을 목적의식으로 관리하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식사,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몸을 지탱할 기회이거나 당신이 원하는 남자에게서 더 멀어질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여전히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전성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새로운 차원의 관심과 주의,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새로운 삶의 계절에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결, 에너지, 명확함, 그리고 열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강하고 자랑스럽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얻은 지식을 실천에 옮기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편할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과일을 챙겨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움직이세요. 심장, 호르몬, 그리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다시 기분 좋은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꾸준히 말이죠. 당신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아침, 에너지 넘치는 오후, 그리고 서로 친밀하고 연결되어 있고 충만하게 살아있는 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뭔가를 건드렸다면, 사라진 줄 알았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면 그 불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불꽃이 당신을 당신이 여전히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